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금융시장은 위기 단계를 넘어서 공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단계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제로금리를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가지고 돈을 뿌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폭격기 머니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는 되겠습니다만은 급락을 하던 주식이 약발이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1987년 블랙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 시에 골드 가격 변동하고 금융위기 시에 실버 가격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금시세가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대비되는 최고의 자산이 금이거든요. 이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8년 당시에 이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한국의 국내 금값이 2011년도 당시 최고점과 비교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금 선물 차트입니다. 장기 차트고요. 월봉을 나타내는 겁니다. 봉 하나가 한 달 사이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2008년도 3월 17일 날 트로이온스당 1032.35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마만큼 하락을 했죠. 최저점이 2008년도 10월 24일 681.75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락 기간은 7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고점 대비 33.96% 하락한 가격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슈퍼 스파이크 구간이 나왔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681.75달러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장장 34개월 동안 상승을 합니다. 약 3년이 안 됐죠. 최고점이 1923.7달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2.8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82%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 하락이 7개월 정도 나왔고 고점 대비 33.96%까지 하락을 했다. 그 이후에 34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했다. 여기에서 미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실버 가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시대 실버 가격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월 15일 19.55달러 온스당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여기 하락한 최저점을 보면은 2008년도 10월 28일 날 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기간은 3.5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락폭은 57.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지속적인 상승을 하죠. 금하고는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2011년도 4월 25일 날 49.82달러를 기록합니다. 약 30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4개월 정도 앞서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저점 8.4달러부터 최고점 49.82달러까지 해보면 5.93배가 나옵니다. 593% 정도 상승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은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태가 지금 저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저점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하고는 또 다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이 은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데
실물 가격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죠. 거기다가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서로서로 통제를 하면서 격리가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거를 생산하는 조폐국이라든지 캐나다 조폐국도 마찬가지로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폐국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뭐 준공무원 내지는 공기업 정도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에서 먼저 출근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은화는 지금 구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뭐 6주, 2달, 뭐 3달 기약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높여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식료품을 비롯해서 총까지 사재기를 하고 그런 형국인데 금하고 은은 오죽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현재 실버 바 같은 경우도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입금을 하시고 오늘 가격으로 고정은 되는데 한 달 후에 출고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확대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화면은 국내 금 가격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국내 금 가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정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2011년도 9월 달에 최고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10만 8,059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지금 현재 기준은 트로이 온스당입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37.5g, 10돈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현재 지금 최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8만 101원 정도 찍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98.67%까지 왔습니다. 오늘 고점을 기준으로 1.3%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대한민국도 역사적인 금 가격의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1트로이온스 31.1g 기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지수 상태의 금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국제금 시세는 고점인데 환율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됐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들이 조금 혼선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날 금값 고점이 1032달러였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027.4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2008년 10월 24일 여기 최저점이죠. 여기 최저점에 나왔을 때 681.75달러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국의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428.2원입니다. 요 앞에보다 환율이 400원 정도 올랐죠. 40%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금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 가격은 또 올랐겠죠. 환율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6일 날 금값이 최고를 나타냈을 때 1923.7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환율은 1075.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9월 달에 금값이 일정 정도 고점에 올라갔을 때 환율도 고점에 있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최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국제 금 가격은 오히려 지금 1600달러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환율은 1230원 정도, 예전의 저점보다는 20%, 15% 정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선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지금 최고점 부근에 와 있고 곧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이 화면을 보여드렸냐면요. 국제 금 시세는 달러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각 나라별 금값을 산출할 때는 그 해당 나라의 환율을 곱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에 비해서 한국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터키의 금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2011년도 고점이 여기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터키의 리라와 가치가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더 심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있겠죠. 최근에는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도 있을 거고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터키도 2011년도 요 당시에는 보시면은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요 정도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고점에 올락말락 돌파했다 말았다 하는 요 정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년 안에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최악의 상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염두를 해둬야 된다. 대비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선진국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라의 통화들을 기준으로 한 금 가격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6개 통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UK, 영국, 파운드, 엔, 유로화,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의 돈들로 각각 비율을 정해서 달러와의 가치를 정하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환율은 어느 정도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걸 또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국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 내에서 금값입니다. 1토로 연수당 2011년도에 고점을 돌파를 했죠. 금값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지금 돌파할랑말랑한 이거죠. 근데 파운드화가 한국의 원화보다 더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일본 보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고점을 역시 돌파했죠. 일본 엔화보다도 한국의 원화가 더 안정적이고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한 금 가격입니다. 2011년도 가격 돌파를 했죠. 유로화보다 한국 원화가 더 강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2011년도 고점에 비해서 지금 또 돌파를 했죠. 캐나다 달러보다 한국 원화가 더 강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웨덴 크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의 금 가격을 봤습니다. 역시 2011년도 고점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자, 마지막 화면은 스위스의 금 가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보다도 한국의 통화가 이 정도로 강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요 6개국의 각 나라별 금값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국 원화도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나라별 금 가격과 한국의 금 가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금융시장의 변화가 심합니다. 주식, 채권, 환율, 금값, 은값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반전이 됐다는 확실한 신호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고 더 심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08년 당시에는 외국인이 제 기억으로는 14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순매도 규모가 2조 원대 정도가 됐어요. 근데도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뛰었다가 널뛰기 장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들어서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14조 원 정도 돼요. 거기서 채권시장도 팔고 나가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규모가 더 커지니까. 그러면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외국인이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원화가 남아있겠죠. 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꿉니다. 이걸 송금 자금이라 그러거든요. 송금 자금이 그 나라별로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금 자금이 필요하니까 달러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달러 매수가 강하다 보면은 원화, 달러 원 환율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2008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서 170억 불 정도를 소화를 하고 시장에 풀었습니다. 300억 불 중에서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안정을 취하는 그런 국민인데 그런 시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외국인이 그냥 나 팔고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돈을 달러를 사야 되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또 안정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어쨌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요즘에 최근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실물금하고 실물은을 사두면은 굉장히 염려가 없다, 안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금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런 손이 탁탁 나가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누르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부동산은 일본식으로 조금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지금 시기에서는 실물 금은을 꼭 준비를 하셔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주변을 보살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